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레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멋은 무엇인가요? 만약 지금 듣는 분들이 3650만 분이라고 친다면 3650만 가지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에는 다양한 멋이 존재하는데요.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내달리고 장애물 앞에서 더 멋지게 뛰어오르는 어그레시브한 멋, 오늘 제대로 경험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목요일 밤 12시 멋이 흐르는 이곳은 레원의 원래 이름이 레원. 오늘 첫 곡은 쇼미더머니의 슈퍼 프로듀서, K-팝을 대표하는 더 블랙 레이블의 RT가 프로듀싱한 덤말릭 팔로알토 저스티스의 빡이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원래원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방금 띄워드린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 영상은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터 분들이 길거리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 스트릿 스케이팅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도 방금 입을 막 벌리면서 봤는데 이게 진짜 그 대리만족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걸 해내는 걸 보면서 손에 막 땀도 나고 제가 직접 못하니까 그런 대리만족되는 영상. 저도 어렸을 때 인라인을 초등학교 때 열심히 탔었는데 초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영상을 보니까 또 타고 싶더라고요. 영상에 담긴 활력 그리고 스트릿 문화만의 멋과 바이브를 모두 느끼시길 바라며 오늘도 원래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2월 첫 번째 목요일인데요. 문자번호 7123님이 라식하고 눈이 밝아져서 온 레디 보고 싶었어요. 오늘 라디오도 스무스하게 부탁해요. 제가 이제 대본 글씨를 키우려다가 뭔가 흐름이 깨질 것 같아서 그대로 보긴 하는데 잘 보이거든요. 근데 문자가 잘 안 보이네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80님께서 레디를 위해 글씨를 키워주신다던 쓰제 얼마나 키워주셨을지 궁금하네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2339님이 우와 영상 나오는 거 처음 봐요. 원래원 쩐다. 이 소리는 영지가 알림 소리로 쓰고 있는 제 목소리입니다. 네. 장윤미님께서 저 기술은 어떻게 해요? 멋있어요. 인라인은 생소한데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요. 이따가 좀 딥하게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쇼미더머니 때문에 힙합은 좋아하지만 아직 스트릿 문화의 멋과 바이브를 잘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부터 차근차근 알아가기로 약속. 2023년의 원래원은 힙합 외에도 한국의 스트릿 문화를 이루는 분들을 게스트로 모셔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트릿 특집의 1편으로 어그레시브 인라인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만큼 알고 보면 인라인과 관련이 깊은 행님들, 프로듀서이자 DJ인 소울스케이프 행님과 RT 행님, 스케이터 박준규 행님까지 함께 모셨으니까요. 세 분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자 언제든지 날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오늘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세 분 추첨해서 피자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가장 멋진 사연 보내주신 한 분을 추첨해서 박준규 행님이 소속된 서울 스케이터즈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 있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스테이션 Z는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스테이션 Z 채널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 주세요. 스테이션 Z의 공식 인스타그램 스테이션 Z 89.1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여러분께서는 레원의 원래 이름이 레원을 듣고 계십니다. 날이 춥죠? 날이 추우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곤 하는데요. 그럴 때는 관심 있는 사람에게 고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 고백, 줄여서 광고 볼게요.
레원의 스트릿 행님들을 소개하는 시간, 레원과 스트릿 행. 오늘부터 원래원이 대망의 특집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스트릿 문화 특집. 2023년 원래원은 스트릿 문화를 이루고 있는 여러 음악가분들, 관련자분들을 모시고 스트릿 씬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스트릿 특집의 1편으로 어그레시브 인라인 특집을 준비해 봤습니다. 특집인 만큼 알고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와 관련이 아주 깊은 행님들을 함께 모셨으니까요. 많이 봐주세요. 먼저 한국의 서브컬처와 스트릿 문화 그리고 파티 문화를 보급하는 데 앞장선 레전더리 DJ, 저희 제작진이 너무 모시고 싶어서 물 떠놓고 기도했다는 DJ 소울스케이프 행님, 그리고 쇼미더머니 11의 프로듀서이자 DJ로도 활동하며 많은 이들에게 춤을 추고 파티를 즐기는 즐거움을 알려주는 한국 K-팝을 이끌어가는 슈퍼 프로듀서 RT행님, 마지막으로 어그레시브 인라인 씬의 신성, 요즘 가장 핫한 행보를 보여주는 박준규 스케이터님을 모셨습니다. 행님들, 원래원 청취자분들에게 인사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J 소울스케이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케이터 박준규입니다.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세 분을 모셨는데요. 세 분이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일단 청취자분들이 세 분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닉네임 K123480117님이 박준규 스케이터님 팬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RTTT님이 블랙레이블의 대표 DJ 슈퍼 프로듀서 RT, 원래원에 나와서 너무 좋아요, 쇼미더머니 너무 잘했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소울스케이프님이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솔스님. 제 거요? 네. 리빙 레전드 그 잡채 소울스케이프님 라디오에서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주로 이런 거더라고요. 시조새 아니면 뭐 그런데 물 떠놓고 기도했다고. 네, RT 형님도 하나 읽어주시면. 제가 읽기엔 좀 무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RT 오빠 일주일 동안 기다리시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어요. 멋진 모습 완전 기대하겠습니다. 부끄러울 만하네요. 네. 9688님이 엄마 RT님 미모 공격 무엇? 미모 공격을 또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벗고 싶은데 미모를 좀 더 가까이서 확인하고 싶네요. 우리 원래 이름이 레원이 힙합 라디오다 보니까 쇼미더머니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거든요. RT 프로듀서 형님께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프로듀서로 참여하신 건 처음이었어요. 소감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반짝반짝 이제 빛나는 분들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음악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이었고 너무 감사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뭔가 어색하진 않았나요? 뭔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항상 해오던 음악이어서 같이 음악을 좋아하는 온도가 비슷해서 그런지 쉽게 어색하지 않고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방송 보면서 한 쇼미더머니 한 3-4번 하신 느낌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뭔가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그렇다면 쇼미에서 내신 곡 중에 이거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그 눈이 애착이 많이 간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애착이 가장 많이 가는 곡. 네, 맞습니다. 제일 애착이 가는 거는 덤말리 눈인 것 같습니다. I for I to I to I. 노래 잘 부르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특히 알저 팀의 허성현과의 케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또 스타성이 있다고 느꼈나요? 그냥 이렇게 딱 레원 씨 봤을 때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네요. 저도 오늘 반짝반짝 빛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성현 씨도 아마 곧 이 원래원 라디오에서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성 편지 하나 남겨주시면. 성현아, 여기 또 빛이 나는 DJ가 있으니까
와서 원 없이 한번 빛나보렴. 원 없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원은 어그레시브 인라인 특집인데요. 어그레시브 인라인에 대해 생소함을 느끼실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박준규 스케이터님께서 어그레시브 인라인 줄여서 어글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던데 이게 무엇인지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팅은 일단은 길거리의 어떤 난간이나 네. 뭐 스케이트 파크를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라인 스케이트를 말합니다. 이게 짜릿짜릿하더라고요. 보는데도 이 그 몇 센치 안 되는 그 난간에 이렇게 쭉 내려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소에 제약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스트릿을 기반으로 한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나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태동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1994년도에 열린 뭐 니스라는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점점 커지면서 뭐 ESPN이라고 이제 엑스게임 채널이 있는데 그쪽에서 엑스게임으로 종목으로 정식으로 채택이 되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럼 그 엑스게임에 뭐 인라인 스케이트,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도 있고 보드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그럼 이게 한국에 알려진 거는 언제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뭐 인라인 붐과 함께 아마 알려지지 않았나. 인라인 붐. 그러니까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인라인이 이게 자연스럽게 약간 초등학교 때 그냥 누구나 한 번쯤 해볼 그런 놀이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됐는데 그 소울스케이프 행님이 어그레시브 인라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만 이제 그 어그레시브 플레이어가 아닌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그 뜻으로 온 건 아니고 저희 그 PD님이 제가 예전에 2005년에 태풍태양이라는 영화를 2005년이요? 네, 음악 감독을 했었는데 그 영화가 조금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팅을 다룬 그런 영화 중에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최초라고 해야 되죠. 한번 꼭 봐야겠는데요. 다들 보셨나요? 세 분은? 저는 꼭 끝나고 라디오 끝나고 꼭 보겠습니다. 태풍태양. 가끔 이렇게 영화 채널 이렇게 돌리다 보면 나와요? 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RT행님은 어그레시브 인라인과 또 어떤 인연이 있을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14살부터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 이 준규 스케이터 분들도 그렇고 저희 때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냥 무작정 약간 파크 가서 살아남아야 되는. 맞아요. 그래 무작정 했는데 너무 재밌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과 너무 잘 맞았던. 그럼 안 한 지 좀 되신 거죠? 그래서 14살부터 한 21, 2살 정도까지 하다가 요즘은 잘 못하고 이제 다시 준규 스케이터 분도 이제 만났으니까 저를 알려주신다 하셔서 같이 타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껴도 될까요? 좋죠. 눈만 나오면 저도 한번 껴서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어그레시브 인라인과 직접 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계시지만요. 사실 중요한 건 소울스케이프 RT행님이 연주 혹은 프로듀싱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DJ로서는 댄스, 플로어 혹은 스테이지를 지켜보는 비보이, 비걸, 스트릿 댄서, 파티 피플에게 춤으로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어그레시브 인라인 역시 연주와 자기 표현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음악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박준규 스케이터님, 스트릿이나 파크에서 어그레시브 인라인을 탈 때마다 주어진 코스 혹은 지형 지물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타야 할지 머릿속에 약간 그리시는 편이신가요? 네, 많이 그리죠. 일단은 뭐 그 장소에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럼 같은 장소에도 매번 약간 다르게 타려고 시도를 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거의 그냥 창작의 영역이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어떤 식으로 또 구상하고 소화하는지 또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트릭의 난이도도 중요하고요. 뭐 어떤 스팟에 갔을 때 이제 스케이팅을 하는 장소를 스팟이라고 그래요. 그런 스팟에 갔을 때 너무 쉬운 기술로만 그런 어떤 구성을 하면은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뭐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영상으로 남겼을 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그런 그런 것도 분위기, 많이 분위기도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면 그 약간 영상 얘기를 하셨는데 오프닝에서 이제 영상이 나왔잖아요. 네네. 스케이터 분들은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뭐 뮤지션 분들이 이렇게 앨범 작업하고 음악 작업하고 이런 네.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자기만의 세계를 이렇게 네. 작업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이런 느낌? 거기서 오는 좀 희열도 좀 네네네. 있겠네요. 약간 그러면 영상 약간 창작을 하시는데 막 엄청 어려운 기술 그런 것들이 꼭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뭔가 무난하게 하기보다는 네, 무조건 약간 킬링 파트가 들어가죠. 킬링 파트. 그럼 약간 다들 약간 박수 치고 약간 그런 네네네. 파트들. 익스트림 스포츠로 분류될 정도로 이게 또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 어그레시브 인라인을 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되게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데 사실 답은 그냥 간단하더라고요. 네. 그냥 멋있어서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참 멋이란 게 이게 포기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또 사회적 동물을 넘어서 멋을 찾아가는. 네. 저도 약간 그거에 너무 많이 공감을 하고 아마 요즘 유행 막 따라가고 그 학생 때부터 다들 이제 멋을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멋이 진짜 우리 삶에 어떠한 중요한 의식주 다음으로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소울스케이프 형님이 네. 스튜디오 360, 네. 360인가요? 네. 경음악단의 미드나잇 릴렉세이션 여기에 연주자의 악기마다 의도 혹은 느꼈으면 하는 표현 감정이 있을까요? 이게 뭐죠? 갑자기 일로 그러니까요. 저도 정확히 네. 모르는데 이게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약간 컨셉 앨범처럼 만들었던 일종의 경음악 앨범인데 작년에 나왔었던. 근데 제가 보통은 이제 DJ로서 뭐 샘플링이나 이런 것들로 음악을 만드는데 이 프로젝트는 실제 연주자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직접 연주를 하는 앙상블 형태로 만든 그런 앨범이에요. 근데 요 얘기를 넣으신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이게 각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각 기술, 스포츠에서 멋이랑 또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봤을 때 나오는 또 뭔가 이 기물과 나의 그 라이딩이 만나면은 뭔가 새로운 내가 느끼는 새로운 감정이 있는 것처럼 사실 음악도 그런 식으로 탄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사를 쓰시고 이렇게 공연을 하시니까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비슷한 그런 것이 이제 음악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또 해봤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굉장히 멋있습니다. 억지 춘향으로 끼워 맞춰봤는데. 그리고 또 RT행님이 쇼미더머니 11 혹은 블랙핑크 등의 곡을 작업할 때 듣는 사람들 혹은 플레이어가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한 또 표현이 있을까요? 아마 항상 의도하지 않을까. 네, 매번 그 의도한 자극을 다르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죠. 네. 저는 아직 초짜여가지고요. 잘 모르는데 정말 두 분 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RT행님이 한국화를 전공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한국화를 전공하신 게 음악 활동에도 영향을 줬나요? 정말 200%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만들다 보면은 계속 채우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거를 안 채우고 좀 미니멀하게 풀어가는 저한테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엄청 큰 도움이 된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화는. 한국화. 한국화 잘 모르는데 열심히 검색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와 관련이 깊은 노래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앞서 이야기한 영화 태풍 태양에 수록된 비틀즈의 Across the Universe. 이걸 들어보려고 합니다. 소울스케이프 형님, 곡 소개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 좀 그 전에 앞서서 이게 영화에는 사실 커버 버전이 들어갔고 그리고 비틀즈는 영화 음악으로 자기들의 레코딩을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들이 비틀즈의 음악을 뭐 이렇게 다룬 영화라도 다 커버 버전이 들어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 기억에 이게 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근데 그런 커버 버전의 허락을 받는 것조차도 어렵잖아요. 엄청나게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를 허락을 받았다는 거를 기사로 낼 정도로 그때 그러니까 거의 한국에서 뭐 기사화되기로는 최초로 정식 승인을 받아서 커버를 했다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 곡을 그럼 누가 넣자고 하신 건가요? 사실 이거는 그 정재은 감독님 그 이제 영화의 감독님이 이런 곡을 되게 넣기를 원하셨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곡이 여기에 쓰여도 되는 저는 사실 비틀즈 음악이 영화에 쓰인다는 걸 보통은 상상을 음악하는 사람들은 좀 상상하기 어렵죠. 굉장히 이거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근데 해내시는 걸 보고 영화의 그 제작에 대한 집념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꼭 직접 봐야 그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다면 그 비틀즈님의 Across the Universe 듣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듣고 돌아올까요? 비틀즈님들의 Across the Universe 듣고 왔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닉네임 3680님이 초등학생 때 타고 잊었던 인라인에 대해 원래원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흥미진진하네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타고 잊고 있었는데 오늘 또 상기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7777님이 2001년 인라인 시작하고 억을 타고 X게임 대회 구경 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서 신랑 만나서 잘 살고 있네요. 와, 신랑을 또 대박. 이거 신기하네요. 네, 이런 사연이. 사랑의 어그레시브. 네, 또 9809님이 박준규 스케이터님께 질문이 있어요. 저는 박준규님 영상 보고 인라인을 입문한 사람인데요. 요즘 너무 추워서 인라인 타기가 힘들어요? 겨울에 안전하게 인라인 타는 꿀팁 있나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추워서 약간 네, 아무래도 추우면 이제 인라인 스케이팅은 아무래도 주로 밖에서 타니까 비시즌이긴 하죠. 그래도 실내 게임장이 있죠? 네, 실내 스케이트 파크라던가 뭐 꼭 어그레시브 스케이팅 아니더라도 그 실내 트랙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연습하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밖에서 추워도 타긴 했었죠. 저도 추위를 잘 안 타서 그 최근에 가장 추웠을 때 있잖아요. 약간 화요일이었나? 막 그때 막 영하 16도인가? 저는 그래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추위를 안 타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믿을 수 없겠지만 또 원래원은 음악 라디오거든요. 이제 음악 이야기를 한번 살짝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 한국에서 어글붐이 일어나기 전 롤러장이 핫플레이스였고 다들 롤러스케이트를 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래원 청취자분들은 롤러장을 잘 모를 테고 어린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어떤 음악이 나왔는지 또 궁금한데요. 소울스케이프 형님. 왜 저 찾죠? 네, 이게 또 그러니까 저밖에 없으니까. 롤러장이 유행했을 때 계셨을 것 같아서 롤러장에서는 어떤 음악이 주로 흘러나왔나요? 네, 그 당시에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때 80년대 이제 중반 뭐 이럴 때인데 그때는 진짜 되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롤러장의 가운데에 이제 DJ 박스가 있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사실 댄스 뮤직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주로 지금 이야기하는 유로 댄스 그리고 뭐 조금 지금으로 치자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약간 레이브 성향의 음악들 이런 것들까지 사실 나왔었어요. 80년대 후반까지. 근데 90년대부터는 롤러장이 많이 없어져서 저도 어렸을 때 갔던 기억들밖에 없기는 한데 뭐 이탈로 디스코라든지 뭐 이런 좀 빠른 계열의 댄스 음악들이 많이 나왔었던 게 그 당시 또 좀 유행이었었어요.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느껴집니다. 네. 어떻게 무슨 음악이 왜냐면 영화에 가끔씩 나왔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네요. RT행님은 라디오헤드 프로그레시브 록 음악의 매력에 빠져서 록밴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레시브 록 음악에 어떤 또 매력을 느끼셨나요? 뭐 어떤 장르에서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당연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 되게 몽환적이면서 사운드는 되게 실험적이고 그것들이 모였다가 또 딱 터지는 그런 감성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음악이랑 또 이런 그 롤러스케이트 그리고 뭐 보드 뭐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라디오헤드
그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 네. 즐겨 들었던 음악도 있나요? 아무래도 힙합을 많이 들었었죠. 네, 같이 타는 친구들도 그랬었고, 네. 또 뭔가 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또 힙합 하는 사람이 보드 잘 타면 또 멋있을 것 같거든요. 배가 되죠. 네. 보드는 타세요? 보드는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군요. 소울스케이프님이 옛날에 스케이트보드를 타셨다고? 네, 그냥 어렸을 때. 네, 그냥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래도 기억 나시나요? 그 보드를 탈 때 또 기억은 나죠. 기억은 나죠. 너무 하시네. 죄송합니다. 레디 너무하네요. 기억 나시겠죠. 기억납니다. 네. 그 즐겨 들었던 또 장르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창 보드 타고 이럴 때는 90년대 이제 초중반인데 그때는 무조건 다 펑크였어요. 그래서 그런 워싱턴 DC 쪽에서 나온 DC 펑크들 그래서 막 푸가지 이런 것들 있고 블랙 플랙 이렇게 되게 미국 하드코어 펑크들만 듣고 사실 자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음악들은 지금도 굉장히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전반에서 많이 지금도 많이 듣기 때문에 아마 비슷할 거예요. 되게 이렇게 생소하거나 그런 음악들이 아니에요. 이어폰을 딱 끼고 이렇게 그때는 그렇죠. 뭘로 들었나요? 워크맨이었죠. 워크맨. 그때는 분박스는 그때 좀 아니었었고 그 CD 플레이어가 그때 있었는데 그게 안티쇼크라고 이제 흔들림 방지용 CD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잘 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박준경님에게 또 질문이 있습니다. 스케이터들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인가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영상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음악을 당연히 이렇게 선정을 해서 넣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 그냥 스케이팅을 할 때 듣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뗄래야 뗄 수 없죠. 진짜 못 뗄 것 같아요. 사실 음악이 없으면 진짜 밋밋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음악이 없는 실험적인 에디도 있긴 한데 일반 대중성이 있는 영상들은 아니고요. 되게 매니악한. 또 그 중요한 장면에서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이 싹 나와줘야 또 맛이 사니까. 그렇다면 1990년대의 스케이터들은 힙합, 2000년대 스케이터들은 팝펑크를 들었다고 하던데 듣는 음악이 그 스킬이나 표현에 반영이 되기도 하나요? 네, 그런 트렌드가 분명 있어요. 이게 문화적으로도 힙합이 강세인 시기가 있고 락앤롤이 강세인 시기가 있고 이런 것처럼 스케이팅도 그렇게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음악이나 영상적으로도 그리고 타는 뉘앙스로도 조금 그런 게 반영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헤비메탈 같은 이런 빡센 음악 나오면은 그런 영상들은 다 막 스케이팅이 엄청 와일드하고 되게 막 스케일도 엄청 손에 땀 나고 막 보면서 아까 테프트의 영상 보고 재밌었던 게 저게 딱 2003년에서 5년 사이 그런 음악 트렌드 반영한 약간 이모 펑크 이런 계열 옷으로 딱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확실히 다 보이시는군요. 역시 짬에서 나오는 그런 게 다 보이시는. 그렇군요. 노안이긴 한데 좀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는 어그레시브 인라인을 소재로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디즈니에서 제작된 영화 브링크인데요. 사실 이 브링크처럼 한국에도 어그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DJ 소울스케이프 형님이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신 영화 태풍태양입니다. 이 영화는 고양이를 부탁해를 연출하신 정재은 감독님께서 참여해서 화제가 됐거든요. 소울스케이프 형님, 영화 태풍태양에는 어떻게 또 음악 감독으로 참여하시게 된 건가요? 이 참여를 결정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원래는 감독님이 제 그 전에 나왔었던 앨범 중에 한 곡을 이렇게 삽입곡으로 쓰고 싶다라고 해서 처음에 얘기를 시작했다가 그거 플러스 이제 오리지널 스코어들까지 이제 부탁을 하게 되면서 근데 제가 전체 다 이제 음악을 맡아서 한 건 아니고 그 달파란 음악 감독님 지금 우리나라 영화 음악계에서 가장 이제 큰 형님 중에 한 분이신 같이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달파란 형님이랑 좀 친하기도 했고 그 제가 이게 사실은 영화 음악으로는 음악 감독을 처음 했던 작품이어서 저한테 모두 맡기기에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영화의 음악을 또 만들고 적절한 곡을 선택하기 위해서 스케이터들과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나요? 그때는 뭐 그런 촬영씬뿐 아니라 그 촬영 전 몇 달 동안 되게 실제 배우분들이 그 막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서
뭐 많이 막 서로 레슨도 막 하고 해주고 그럴 때도 네 그때도 많이 다니면서 배우분들이 진짜 스케이터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네네네. 그럼 소울스케이프 형님도 스케이터분들이랑 좀.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출연진은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는. 네, 그래도 뭐 가서 그때 워낙에 이제 제작진분들이랑 또 친하고 했었으니까 많이 가서 같이 보긴 했죠. 그럼 그 영화 초반부의 주인공의 모습이나 라이딩의 음악을 맡으신 걸로 아는데 음악으로 어떤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으셨나요? 그때 사실 음악을 제가 영화 음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스케이터분들이 듣는 음악들이 그 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약간 인스트루멘탈 힙합이나 이런 쪽이 조금 이런 인라인 쪽에서 그리고 억을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을 때였어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서로 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박준규 형님이랑 RT 형님이 또 영화 태풍태양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이 태풍태양에 대한 추억이나 아니면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준규 형님 있으신가요? 이런 영향을. 저는 사실 영화 내용은 그렇게 잘 사실 기억이 안 나요. 한 번 봤는데 저는 거기 나왔던 이제 조연으로 나왔던 스케이터 형들. 네. 그런 거가 기억에 조연으로 진짜 스케이터 형님들이 약간 배경에 엑스트라로 이렇게 뒤에서 막 스케이트 타고 있는 뭐 그런 형들 아니라 그분들이 그러니까 반대로 연기자분들은 스케이트를 배우시고 이제 그 당시에 활동하시던 스케이터 분들은 오히려 연기를 배워서 같이 맞아요. 그게 좀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신선하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태풍태양에 수록된 DJ 소울스케이프 형님의 Love is a Song 들어보려고 합니다. 형님 노래에 대한 이 간략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2003년에 나왔던 앨범에 네. 2003년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제 동생이 태어났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이 곡을 정진 감독님이 듣고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수록이 된 그런 곡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듣고 계신 노래 DJ 소울스케이프 형님의 2집 러버스의 수록곡이자 영화 태풍태양에서 수록된 띵곡 Love is a Song. 뭔가 몽글몽글하네요. 소울스케이프 형님의 Love is a Song 듣고 왔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한번 볼까요? 6659님께서 내일 하프 대회가 있어서 스키장에서 듣고 있어요. 어글문화 번창을 위해 힘써주시는 스테이션 Z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2339님께서 곡 제목 한 번만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Love is a Song이고요. 9688님께서 요즘 인라인 타는 사람 주변에서 보기 힘들었는데 따뜻한 날에 공원 가서 타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스트레스 풀릴 듯. 진짜 스트레스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이동엽님께서 어글계 아이돌 박준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태풍태양을 보면 일산 호수공원부터 시작해서 쿨 FM 스튜디오 앞에 위치한 여의도공원, 서울역 고가, 올림픽공원 등 스케이터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는 공간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 만큼 스케이터분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 커뮤니티, 로컬의 스케이터들은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알팅님, 일단 행님은 또 어떻게 인라인 스케이트를 아셨나요? 저 우연히 그 부천 상동 호수공원에 갔다가 파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무작정 거기서 타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작가님과 같은 인천러시네요. 작가님도 인천에도 그 스케이터 씬 같은 게 혹시 있었을까요? 근데 씬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같이 타는 친구들이 이제 한 4-5명 이렇게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코스는 이제 부천 상동 호수공원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탔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제 부천시청에 있던 그 파크에서 탔고 그 이후에 이제 문학경기장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했죠. 그렇군요. 부천 잘 몰라서 그려지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준규 형님이 꼽는 스케이터들이 모이는 명소도 궁금합니다.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뚝섬 유원 지역에 있는 스케이트 파크가 제일 거의 뭐 서울에서 가장 거기 가본 것 같아요. 저도 최고예요. 보드를 잠깐 탔었거든요. 근데 좀 막 잘 탄 건 아니고 근데 거기 한번 갔었는데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되게 좋죠. 거기가 찐 명소인가요? 요즘 핫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명소. 그렇다면 RT행님
햄님에게 그 추억의 공간, 마음의 안식을 줬던 공간이 있는지도 또 궁금한데요. 그 가장 애착이 가는 공간이 있을까요? 그 이 스케이트를 타는 공간 말고도 이거는 여기는 진짜 애착이 가는 공간이다. 뭐 음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게 작업실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음악을 사랑하지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어그레시브예요. 이것보다 행복했던 건 없어요, 사실. 제일 좋아. 그래서 그 공간은 제가 처음에 그렇게 넘어지면서 열심히 탔던 부천 상동 호수공원의 그 파크였던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런 곡 하나 해주세요. 부천 상동 호수공원. 왜냐면 저희 그런 데 가면 한 8시간, 9시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있죠. 밥 먹고 그냥 애들이랑 떠들고. 그런 공간. 소울스케이프님도 저도 그럼 그런 공간을 있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DJ이기 때문에 사실 저 서울에 있는 수많은 뭐 이런 작은 언더그라운드 클럽들 이런 곳들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들이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8시간, 9시간 시간을 보낸다고 했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장소들이 저희가 음악을 제일 많이 플레이하고 음악을 같이 이렇게 즐기고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장소가 지금은 저한테는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그 소울스케이프님이 또 직접 문을 여신 룸 360이라고. 네, 레코드샵을 오랫동안 제가 했었는데 지금 잠깐 좀 쉬고 있어요. 쉬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간이 또 저는 아예 문을 닫은 줄 알고 어떤 추억으로 남으셨는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일단은 그런 추억들이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클럽이라는 공간들과 뭐 이런 제가 하는 파티들이나 이런 것들. 진짜. 또 이런 토크가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아이고야. 벌써 51분인데 저희가 잠깐 광고를 듣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타임.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RT행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던 경험이 그 형님의 삶, 음악관에 어떤 영향을 또 끼치신 것 같으신가요? 저는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기가 살아온 걸 배경으로 그거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그레시브의 그 기술들을 보면 제 음악과 좀 파괴력이라든지 닮아 있는 부분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 광고 나올 때 말씀해 주셨는데 한 7, 8년 하셨죠. 나중에 뭔가 약간 할아버지가 되셨을 때 멋쟁이 할아버지로 인라인 딱 타면 뭐 있을 것 같아요? 저 너무 꿈입니다. 멋쟁이 할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준규행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방송을 듣고 궁금한 청취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요즘 폼이 좋은 핫한 스케이터분들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 네네. 우리나라도 괜찮고 사실 저는 해외도 잘 모르고 우리나라도 잘 몰라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서아라고 되게 11살짜리 꼬맹이가 있는데 여자예요. 되게 멋있게 잘 타고 타고난 재능도 연습도 물론 열심히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지켜보고 있는 꿈나무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죠. 11살 서아 씨. 제 머릿속으로 계산했는데 2013년생이군요. 대박 사건.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준규행님 그리고 서아 씨도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라요. 세 분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소감과 올해 또 계획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뭔가 짧고 강렬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온 씨 덕분에 너무 재밌게 했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어그레시브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청취자분들이랑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울스케이프님. 저는 추억여행 좋았습니다. 자꾸 강렬하네요. 추억여행. 준규형님. 저는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팅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뮤지션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게 돼서 그냥 신기하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신기한 경험, 인라인 스케이트에 대한 추억을 다시 회상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세 분 라디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스테이션 Z 원래 이름이 레원. 오늘은 DJ 소울스케이프 형님, RT 형님 그리고 스케이터 박준규 형님과 함께 어그레시브 인라인 특집으로 방송을 꾸며 봤는데요. 아까 당첨되신 피자와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 당첨자 명단은 스테이션 Z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SNS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챌린지 블루체크의 토이고 형님 그리고 홀리뱅의 제인 헤르츠 누님을 모시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 방송도 만관부. 지금 듣고 있는 RT 형님의 웨이업
피처링 카모 저스티스 허성현 형님의 노래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야식 먹고 자면 2kg 찌고요. 여러분들 눈 관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력을 위해서 전 떠납니다. 안녕.